여러분, 애물단지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몹시 애를 태우거나 성가시게 구는 물건이나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로 이렇게 쓰기도 애매하고 또 저렇게 쓰기도 애매한데 처리까지 곤란한 물건을 보고 우리는 종종 애물단지라고 부르곤 하는데요. 그리고 이 애물단지 같은 물건들이 어느 곳보다도 많은 곳이 바로 SCP 재단이기도 하답니다. 그런데 마냥 애물단지인 줄만 알았던 한 사무령 SCP가 적대 세력으로부터 재단 기지를 구해내는 엄청난 일을 해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사무령 SCP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재단을 구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오늘도 여김없이 평화로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던 제77기지의 요원들. 그런데 갑자기 SCP 한 무리가 탈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탈출한 개체는 SCP-039 통칭 호주부 기술자로 어디서 얻었는지 모를 장비들을 이용해 격리실 문을 따고 나온 것으로 보였답니다. 다행히 그리 위협적인 개체는 아니었기에 요원들이 출동해 재격리를 시도하고 있을 때쯤 또 하나의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으니 하필이면 이때 적대 세력의 침입이 발생한 것. 대부분 용병으로 구성되어 정확한 정체를 파악하진 못했지만 녀석들은 아마도 SCP를 빼앗을 목적으로 침입한 것으로 보였는데요. 약간의 소란은 있었지만 마침 기지에서 출동 대기 중이던 기특대가 출동해 큰 피해 없이 적들을 제압할 수 있었고 039 역시 재격리에 성공하면서 상황이 종료되나 싶었던 그 순간 복도 한가운데서 정체불명의 웅덩이에 빠져있는 대걸레 하나를 발견하는데요. 확인 결과 이 대걸레는 039가 돌아다니는 과정에서 격리창고에서 꺼내온 SCP-1957에 적대 세력이 소유하고 있던 어떤 물건이 접촉하면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였고 심지어 변칙성까지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즉시 SCP-1837로 지정되었으니 SCP-1837은 나무 손잡이에 모직으로 만들어진 걸레 부분으로 이루어진 아주 평범해 보이는 대걸레인데요. 다만 녀석은 대걸레와는 영 어울리지 않는 변칙성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걸레 부분에서 계속해서 산성 액체를 내뿜는다는 것. 이 액체 때문인지 1837의 걸레 부분에 고체 물질이 직접적으로 닿게 되면 다음 부위가 점차 분해되어 현재는 1837-2로 지정된 부식성 액체로 변해버리는데 이 액체는 꽤나 강력한 부식성을 가지고 있어 물 같은 다른 액체를 이용해 희석시키는 방법으로만 효과적으로 없앨 수 있는데요. 네, 1837의 변칙성은 당연히 바닥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오히려 청소를 할수록 주변이 초토화되는 것이랍니다. 물론 변칙성이 이게 전부라면 안 쓰면 되니까 크게 문제될 게 없지만 문제는 1837이 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 움직이며 청소를 하려 한다는 것인데요. 녀석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에게 발견되면 급히 숨으려고 하지만 자신 때문에 산성액이 생긴 곳이나 지저분한 곳을 발견하면 지나치지 못하고 청소를 하려 하는데 너무너무 착한 행동인 것은 맞지만 이 과정에서 자연스레 접촉되는 물체가 많아지면서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물론 스스로의 변칙성을 아는 것인지 녀석은 스스로 고체 물질에 접촉하는 것을 피하려 하기도 하며 다양한 액체들을 이용해 산성액을 희석시키려고 하는 등 갖가지 노력을 하지만 역시나 결과는 그다지 좋지 못한데요. 네, 자칫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는 변칙성을 가진 것은 물론 괜히 스스로 수습하려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애물단지인 것. 오죽하면 몇몇 요원들은 1837이 우연한 사고로 만들어진 게 아닌 적대 단체가 의도적으로 만든 물건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정도였는데요. 그런데 얼마 뒤 애물단지 1837이 재단 기지를 구해낸 영웅이 되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으니 이후 1837은 안전등급을 부여받은 채로 제77기지의 안전등급 SCP동에서 격리되고 있는데요. 고체 물질에 닿는 것만 막을 수 있다면 변칙성이 발현되지 않으니 격리가 어렵지 않다고 판단한 것. 이를 위해 1837을 액체 격리 캡슐에 넣은 채로 전류를 이용해 캡슐 중앙에 고정시켜 놓았으며 기계 오류 및 전기 누전을 대비해 매일매일 유지보수 작업을 진행 중이랍니다. 만약 1837의 격리 실패가 발생하는 경우 최우선적으로 물을 뿌려 산성액을 희석시켜 피해를 줄여야 하며 이후 희석시킨 산성액은 모두 모아 화학위험연구센터로 보내져 다양한 실험 및 연구를 진행 중인데 실제로 SCP-122의 격리에도 쓰이는 등 의외로 활용도가 꽤나 높다는 사실. 이렇게 격리부터 연구까지 순조롭게 진행되며 또다시 평화를 찾은 제77기지. 하지만 평화는 그리 오래 가지 않았으니 워낙에 격리 중인 개체가 많아서인지 또다시 적대단체의 침입이 발생한 것. 다만 저번보다도 훨씬 큰 규모의 공격이었음에도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수월하게 수습이 되었는데
그 중심에는 다름 아닌 1837이 있었는데요. 적들이 침입하는 과정에서 1837의 격리 캡슐이 충격으로 파괴되었는데 우리의 1837은 그 와중에도 평소처럼 잔해를 청소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바닥이 서서히 분해되고 있었던 것. 하지만 상황을 알 리 없는 적들은 기특대를 상대하느라 바빴고 어느샌가 산성액으로 변해버린 바닥에 적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네, 1837이 만들어 놓은 함정 덕에 아무런 피해 없이 상황이 종료된 것인데요. 물론 이 사건 직후 1837은 기동특무부대 푸시7에게 잡혀 다시 격리실로 되돌아갔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골치 아픈 애물단지에서 제77기지를 구한 영웅이 된 대걸레 SCP-1837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1837은 어떤 원리로 만들어진 것일까요? 또한 이왕 만들어진 거 1837의 변칙성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법은 없을까요?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재미난 상상력을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많은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면서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죠. 안녕!